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본인이 질문한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면 따로 질문하십시오. 아시겠죠? 5번. 5번을 봤더니 지금 형태가 ax 플러스 by, ax제곱 플러스 by제곱, ax 세제곱, 4제곱, 5제곱이 질문이네. 뭔가 흐름이 좀 있네요. 뭔가 흐름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형태의 어떤 연계성을 찾아야 되는데 ax가 x만 제곱이 됐어요. y만 제곱이 됐고 그 이유는 a는 늘어나지 않았고 x만 이렇게 차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추론을 해야 돼요. ax 플러스 by에다가 x 더하기 y를 곱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내야 이 문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곱하면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이 나오고 추가 사항이 더 발생합니다. axy, bxy. 그래서 xy, a 플러스 b가 더 추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얘를 수를 하나 써놓고 봅시다. 얘가 4, x 더하기 y는 6, xy, a 플러스 b.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xy, ab가 아니라 x 더하기 y, xy, a 더하기 b. 세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식이 좀 더 있어야지. 세 개는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2개 썼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2개 가고 마찬가지 3번 쓰면 연결이 되겠죠. 하나만 더 쓰고 넘어갈게요. 뭐가 추가되냐면 ax제곱 y, 다시 말해서 xy에 ax 플러스 by가 추가가 됐네요. 적으면 6x 더하기 y는 10 더하기 xy에 4. 흐름이 좀 있네요. 이제 x 더하기 y, xy, a 더하기 b, xy, xy, x 더하기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세 개로 연립을 해서 우리는 x 더하기 y도 알아내고 xy도 알아내고 a 더하기 b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관건이라는 거지. x 더하기 y를 곱해서 형태를 만들어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휴민아, 그러지? 근데 이 문제를 좀 관찰을 했더니 ax by, ax제곱 by제곱,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어떠한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어. 그래서 수를 한번 적어봤어요. 4, 6, 10, 18. 시험기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단답형 같은 거는 외울 수 있는 것은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시간 싸움이니까. 이건 연산을 지금 아직 몇 개 안 했어. 2번 안 했습니다. 2번도 안 했고 계산도 안 했어요. 연립방정식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적은 거야 지금. 흐름은 나왔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봤더니 수가 얘는 플러스 2가 늘어났고 얘가 플러스 4가 늘어났고 얘가 플러스 8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추론 얼마? 16이 늘어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의문심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해보니까 답은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100%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소수령 같은 데는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어차피 점수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혹시 나오게 되면 이런 룰이 있는갑다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풀 수 있겠죠. 아시겠죠? 다음 9번. 9번은 문자로 넣고 풀면 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못 보는 것은 딱 하나 요거 여기 반지름 그냥 여기 x라 놓고 여기를 y라 놓고 풀면 방식 풀립니다. 반지름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다음 10번. 10번을 봤을 때 P와 Q가 켤레 관계이니까 켤레 관계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P 플러스 Q는 1이고요. PQ는 마이너스 1이란 걸 적고 나서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식을 봤더니 8차가 부담스럽게 있어요. 8차가
8차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 8차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8차가 있다는 것은 차수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흐름은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 자, P 플러스 Q하고 PQ가 나왔다는 것은 PQ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이 식을 통해서 차수를 높여가지고 8차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겠다 라는 거고 얘가 우리가 아는 형태는 아니에요. 아는 형태는 아니야. 그럼 선택을 여기서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차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식을 차수를 올려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이쪽 식에서 무언가를 알아내고 할 건지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식이 복잡하니까 2를 넘길까 t를 넘길까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 항이 좀 적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t를 넘겨서 제곱을 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t제곱 8차니까 한 번 더 가야겠죠? 다시 한 번 넘겨요. 그러면 이제 8차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8차를 가지고 4차로 만들고 4차를 가지고 2차를 만들고 2차를 가지고 1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P8제곱을 P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막 엄청 깔끔하게 소민이 예,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잠깐 전화 예. 급하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식이 첫 번째 식에서 이 식까지 적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가야 돼. 가야지. 8차를 줄이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t 8제곱은 7t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t 4제곱은 3t 제곱 마이너스 1이고 t 제곱은 t 플러스 1이고 뭐 여기까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흐름이고 마무리 작업은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불편하게 있어. 형태가 분수 형태네요. 분모에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건가 고민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P8제곱을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P9차, 8차 형태가 나올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있습니까? 역수 형태는 찾아내면 되겠죠. 역수 형태 찾으면 되겠죠. P분의 1이 마이너스 Q가 되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Q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식이 AP 플러스 B는 마이너스 Q의 8제곱. 물론 문자가 바뀌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것은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좀 더 귀찮으면 이제 현재 이제 요것은 오른쪽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요. 이런 고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가 좀 더 엄청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 소개를 할 건데 엄청 좋은 방법은 따로 없어요. 요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얘를 P분의 1을 Q로 바꿨잖아요, 일단. 그러면 다시 P도 Q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P로. 됐어요? 얘 P 대신에 1-P를 집어넣으면 Q 8제곱 플러스 A의 1-Q 플러스 B는 0. Q의 8제곱 마이너스 AQ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형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오른쪽 식을 바꿔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 우리는 어떤 식에서 왔을 거냐면 오른쪽 T니까 T로 쓰겠습니다. T 8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식에서
뭘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나왔죠 지금. 8차 1차 상수니까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t 8제곱 마이너스 21t 마이너스 13은 0이니 얘가 지금 a가 될 거고 얘가 a 플러스 b가 돼서 b는 34인가요?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이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8차 대신에 1차를 집어넣겠죠. 그러죠? 현재 흐름은 내용은 여기가 흐름이야 지금. 자, 눈에 보인 만큼 풀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t 8제곱에 마이너스 21t t가 아니라 이제 뭐라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1 q 플러스 13 이렇게 적겠죠. 똑같은 형태로 a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1p 플러스 13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a하고 p를 알아내는 거니까 두 식을 뭐 더하고 빼고 해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연립을 통해서 왜냐면 여기 pq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다 보면 뭐가 나오고 빼다 보면 뭐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요게 한 가지 흐름이에요. 됐어요? 좀 더 빨리 가면 이렇게 한 게 제일 빠르게 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연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합하고 곱을 2차식을 세워서 나는 8차를 줄이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길이 보이면 일단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진 않고 얘를 이 식에서 여기서 AP 플러스 B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Q의 8제곱 A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P의 8제곱 얘를 식을 먼저 쓰고 이 두 식을 A, B를 알아내야 되니 두 개를 연립을 하겠다 이거야. 출발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A를 알아내기 위해서 8제곱, 8제곱을 알아내야 되니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해서 차수를 올려가지고 이 식을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또 한 가지 흐름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둘 다 빠르진 않아요. 아주 빠르진 않아요. 둘 다 어떤 빠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풀긴 하는데 앞쪽이니까 뒤쪽이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시겠죠? 얘를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할 때 차수가 높으니 차수를 줄인다는 생각이 좀 주요한다고 기본적인 생각은. 왜냐면 그냥 넣고 풀기에는 너무 차수가 높으니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차수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1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수를 줄이는 식이 필요하니까 차수를 높여줘야 되겠지. 알았어? 정우 힘드냐? 왜 힘들어? 자 보자. 얘도 5차입니다. 문자가 3개짜리고 3개짜리 곱셈공식 변형부터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2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를 줄일 수 있으면 먼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xy의 합, 3개 합, 2개 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구해보면 xy, yg, gx가 지금 구하는 중입니다. 했더니 15가 나왔네요. 자, 이제는 문제를 얘는 숨겨주려고 나온 거야. 얘를 숨기려고 나온 거예요. 얘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나와도 돼요, 실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의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은 0이죠.
이런 식이 나오네. 얘 세근이 세실근이 xy지. 이 식을 적는 이유가 있잖아. 적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 차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요. 차수를 낮추지 않고 곱셈공식 변형을 가는 세기짜리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혹시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그냥. 그랬어요? 어떤 문제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낮추는 방법이 뭐냐? 얘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원래 우리가 차수가 좀 높기 때문에 문자도 많고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얘를 x5제곱을 실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뭐가 있겠고 나머지가 몇 차가 됩니까? 2차가 되겠죠. 그러지. 그래서 5차식을 2차로 줄일 수 있겠다. 2차 3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게 흐름이야. 이 문제의 큰 흐름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방법론은 흐름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짜리고 약간 복잡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야. XYZ 형태에 대한 식. 요게 근이 XYZ니까 여기다 X를 넣나 Y를 넣나 G를 넣나 똑같은 식이고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5차를 가지고 3차를 직접 나누게 하려고 보니까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XYZ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효민아. 뭐라고? 인제 보고 있어? 네가 어떻게 풀었는가? 쌤 근데 저거 직접 구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직접 구한다고? X, Y, Z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보통은 안 나옵니다. 보통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실근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니다. 실근이 아니라 직접 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지. 뭐 1 플러스 루트 3 이건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렇게 못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구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흐름은 맞아요, 지금. 얘를 차수를 낮추려고 하니까 식 조건이 합 2개 곱의 합 3개 곱이 나왔으니까 식 적고 얘를 통해서 얘를 차수를 낮춘다. 이건 흐름이야, 흐름. 근데 내가 5제곱을 3차로 나누기 싫으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본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해가 나오면 그나마 좀 쉬워질 수 있으니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는 수는 뭐 3 정도는 넣어볼 수 있는 게 1은 안 될 것 같고 3, 27, 45, 15, 3 감사도 0이 됐네요. 하나는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는 나왔으니까 지금 t-3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 하나는 얘를 x는 3이 나왔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y하고 g는 y 더하기 g는 2이고 yg는 마이너스 1. 요걸 이용하면 식은 좀 더 간단해지겠죠. 왜? 3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2개짜리니까요. 2개짜리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얘는 여기까지 줄이는 것은 이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흐름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차피 차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 줄이는 과정 중에 얘가 실근이 있다 하면 대입을 통해서 풀 수가 있으니 현재 하나라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구했다면 이용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구하는 게 더 시간이 나누는 것보다 더 빠르 나누기 한 몇 번만 하면 됩니다. 3번 나누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직접 나누기 해야 되니까 연산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2차식이 나올 거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연산 실수도 덜 할 거고요.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나요? 여기까지 흐름은 똑같아. 맞아. 여기까지 흐름은 맞아. 알았어요? 근데 줄이는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 14번은 요 식하고 조립제법하고 등식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꼭 얘기를 해놨습니다. 했어요? 모르겠으면 한 2줄 정도만 적으면 되죠? 2줄 정도만 적으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주어진 식을 fx를 첫 번째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a0
몫을 다시 x-1로 나눴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a1. 얘를 가로를 풀게 되면 쭉쭉쭉 나오겠죠. a0 플러스 a1 x-1 a2 힘들면 큰 수부터 못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마지막만 잘 적으면 되겠죠. 100에 x-1에 100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 식하고 요 식이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조립제법 표현하고 요 식이. 알겠어요? 연습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13번은 fx가 주어졌고 안 주어졌네. f가 와우 조건을 힘들게 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건이 힘들게 주면은 이게 뭐라 조건식이라 했어요. 힘들게 주면 이 식이 힘들게 주어진 식으로 표현만 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식이 x-2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식이 복잡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식으로 오른쪽이 표현이 됐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 식으로 이 식으로 표현만 된다 하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알겠죠? 그럼 이 오른쪽 식을 x-2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항이 3개니까 바로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1차적으로는 얘를 t-2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만 바꾼다 이거야. 일단 x분의 바로는 세기짜리 못 바꾸니까. 그럼 얘가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분의 1로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끝났네요. 응? ft-2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x를 구하라 하는 거죠. 뭐 t-2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식으로만 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식도 이 식을 딱 관찰하면 이걸로 표현이 쉽냐 어렵냐가 보입니다. 알겠어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얘를 x하고 x분의 1만 치환을 통해서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썼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죠. 뭐 얘는 뭐 기본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계수 뽑아내는 방법은 여기가 뭐가 되도록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적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구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시험에 이게 이제 물론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 나오면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선생님 쓰는 대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나온 내용은 다항식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식을 다항식으로 문자 치환을 통해서 다항식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자연수 나머지로 바꿔달라는 게 이 식의 여기 나온 목적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정수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문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정수론적으로 생각하면 바꿀 필요가 없고 단지 조심할 점은 나머지는 당연히 3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죠. R1은 0부터 31 사이에 있다 이거죠. 요것만 자연수적인 생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식을 풀다 보면 음수값이 떨어질 수 있겠지.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배웠던 거 나머지와 부족하자의 뜻이야. 나머지와 부족하다.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돼?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부족하면 너 돌려준 거 다시 내놔 하면 돼. 너희들한테 아이스크림 주려는데 내가 한 3명 부족했어. 나머지 너희들 다 주라 이거지. 뭐야? 나눈 수 31을 다시 더해주면 그게 나머지가 된다 그러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31이라는 수하고 지금 33이라는 수는 2의 거듭적과 연관이 되는 수이니까 그 수로 문장을 바꿔주면 돼. 32라는 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다 뭘로 바꿔라? 32, 2의 5제곱의 형태로 다 바꿔달라 이거야. 2의 5제곱 몫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현재로서는.
5로 나누면 404 플러스 2의 5제곱에 하나 빠졌으니까 403 곱하기 2의 4제곱 여기 2의 5제곱에 하나 더 빠졌네요. 403 곱하기 2의 세제곱 요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뭘 만들려고 한 거야? 32에 관련된 거듭제곱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떨어지네요. 32에 40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16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네요. 좀 오버됐네요. 그냥 따로 해버릴까? 선생님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 차수가 안 맞았어요. 차수가 403이 맞네요 지금. 32 플러스 16 플러스 8 이게 귀찮으면 하나 하는 게 맞아요. 하나 하는 게. 자 얘를 이렇게 쓴 소리야. 31을 이제 31 플러스 1로 적을 거냐 얘를 33 마이너스 1로 적을 거냐 요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정리를 하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31이 마지막 하나 빼고는 다 들어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표현을 31의 배수 플러스 1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곱하기 여기가 지금 32, 16, 8 얼마입니까? 이렇게 적게요. 31 플러스 24, 5 이렇게 적을게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31의 배수 플러스 25만 남는다. 이해됩니까? 이렇게만 적어도 풀이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풀이 과정은 돼. 근데 이거 감점을 시킬 수도 있어 쌤이. 아니 의도적으로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하여 이렇게 설명하시오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방법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됐어요? 어떻게든 풀으라 하면 요 풀이 방법은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풀면 이 문제 틀릴 일이 없어. 틀릴 일이 없어요. 뭐만 조심하면 되겠어? 부호만 조심하면 돼. 부호만.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3이니까 33의 배수 마이너스 1이 홀수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3 플러스 2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33의 배수 마이너스 2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플러스 23으로만 바꿔주면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더하기 33을 하면 나머지가 10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꺼번에 계산한 것은 세 개를 하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계산한 거고 각각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각각 하고 나머지가 수보다 크면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고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것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이 목적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있기는 다항식에 뭐 연산을 하더라 할 수 있는데 얘 목적은 누구로 나눠주는 게 목적이냐면 일단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100으로 나누는 게 목적이야. 100으로 나누는 목적이니까 우리는 나머지만 갖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나머지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99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99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정우야 99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9인데 99를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움직여도 된다고요. 99가 남는다? 하나가 부족하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얘도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떤 말이야 지금 A1은 얘를 100으로 나눠라 이거죠? 네. 얘는 얼마입니까? 7이요. 7. 얘는 두 개씩 곱해서 하라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인가요? 얘는 세 개 다 곱하는 거니까 9인가요? 계산하면 9 하나 없어지고 7,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라고요. 네. 이거 4가 부족하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다? 96이 된다 이거죠. 이게 뭐 정수론적인 생각이니까. 웬만하면 내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하는 거 좋아요. 뭐 근각에서 관계 풀어도 되고 식 만들어서. 원래 의도는 이제 이 문제 의도는 이게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딱 막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정수론적인 생각이라 알고는 있으면 쉽게 되는데 저번에 초창기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쓰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풀면 틀릴 일이 없고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다항식을 나눈 나머지가 이거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등식 문제에 대해서는 항등식은 선생님은 뭐부터 한다고요? 보이는 대로 쓸 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겠죠.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근데 뭐가 먼저 보일 거라고 항상? 수치 대입은 안 보입니다. 식이 바뀌어버리니까 비교법이 먼저 보입니다. 비교. 양쪽을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냐 똑같은 모습이 아니냐가 먼저 보이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양쪽을 봤을 때 똑같이 보여 안 똑같이 보여? 당연히 안 똑같이 보이지. 그러지? 오른쪽이 지금 이거 이렇게 보이네 지금. 그러죠? 일단 오른쪽 인수분해 시켰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보여 안 똑같게 보여? 안 똑같게 보이죠? 그러지? 근데 오른쪽에 확실하게 뭐가 나왔어? x-2가 나왔다는 것은 왼쪽도 당연히 x-2가 지금 오케이 요게 틀렸네요. 왼쪽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었어야 되네 원래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네요. 왼쪽은 인수분해 된 형태인데 오른쪽은 안 되니까 오른쪽 인수분해 시도를 해서 하나의 인수를 찾아냈어. 그럼 당연히 왼쪽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x-2라는 인수가 나와야 되겠지? 식을 한 두 줄만 적었어도 됐는데 지금 한 줄 쓸데없이 한 번 더 적어버렸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야겠죠. 그러겠지. 왼쪽은 인수분해 돼 있는 형태인데 오른쪽은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요. 오른쪽은 인수분해 시킬 수가 없네요. 그럼 비교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을 쓰겠죠. 대입 얼마? 2를 집어넣었더니 2의 n제곱 2-r이 2의 n제곱 된다서 r은 얼마다? 1이 됐네요. r 자리에 그래서 2를 넣고 올라가면 PQ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여기 정석풀이야. 이건 정석풀이야 틀린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 문제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은 자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면 n이 어떤 자연수도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n에다 뭘 집어넣어? 자연수 1을 넣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1이 아니라 0을 넣으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인가요? 그래서 P는 -3이고 Q는 2가 나오게 됐어요. 요거는 단답형. 알았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수령의 대비가 아니니까 소수령은 이렇게 풀어야 돼. 됐어요? 너희들이 이런 유의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단답형 나오면 바로 0 넣고 풀어도 답은 나온다 이거야. 아니 선생님이 이제 의심을 해도 원래는 사실 자연수라 했으면 0 넣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항식이 0제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항식이 0제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수란 조건을 주고 1 넣고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해요. 서술형이 못 쓰니까 할 줄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어. 그래야 식을 읽을 줄 알아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28번은 3차 방식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 했어? 그냥 써라 했죠. 29번. 자, 29번의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등식에 대한 내용.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말고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EX가 나왔어요. 이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식이 나오면 선생님 뭐부터 확인하라고? 차수부터 확인하라고요. 차수가 확인하면 내가 수를 몇 번 집어넣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차수가 확인이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fx를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라 생각하면 좌변은 최고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ex가 들어가니까 a의 2의 n제곱에 n 플러스 1차 이렇게 떨어지겠죠. 좌변은. 우변은 정우야 일어서 저 왼쪽으로 움직여. 8a의 x의 n 플러스 1 이래 되겠죠. 맞나요? 일어서 쫄러 가. 가 빨리 가. 얘는 3이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fx는 3차네요. 3차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대입을 이제 몇 번만 하면 된다? 최고차항 1 나왔으니까 3번 정도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 0하고 마이너스 7은 확실하네요. 확실하니까 둘 중에 누굴 만들어? 0하고 마이너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3개의 식이 나오면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 얘보다 조금 좀 아까는 f2x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선생님이 요걸 식을 양쪽에 써가면서 만들어지게 그때 푸는 방법을 대입 비교법으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러지? 대입 비교법으로 다 풀 수 있으니까 풀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또 풀 수 있어? 대입법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같아야 되는데 fx하고 이 fx 자 양쪽 다 지금 식이 지금 x 플러스 x 마이너스를 좀 귀찮네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버렸습니다. 치환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t 마이너스 3인가요? ft 얘가 t 플러스 3인가요? ft 뭡니까? 마이너스 2인가야 된가요? 됐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에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한다면 인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x절편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x절편이 발생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몇 개? 한 개. 여기서 3차니까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하면서 한 개. 얘는 어떤 거야? 얘를 평행이동한 거죠. 두 칸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FT가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을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어. 그럼 오른쪽에는 뭐야? 얘가 두 칸 움직였다는 소리지. 두 칸 움직였는데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얘가 두 칸씩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 같아진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겹치는 게 무조건 발생하게끔 만들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현재 빨간색은 오른쪽이야. 빨간색이 오른쪽인데 지금 빨간색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왼쪽에 파란색이 갖고 있질 않아. 다시 말해서 이쪽이 얼마가 나와 정상이야. 이쪽이 3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아니죠. 이거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칸씩. 여긴 총 몇 칸이야? 6칸이 되겠네요. 평행이동 두 칸씩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착안한 거야. 여기 평행이동 몇 칸? 평행이동 두 칸. 현세야, 여기 몇 칸? 6칸. 3등분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이 맞아떨어야 이거 쓸 수 있어요. 틀이 안 맞으면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뭐야? 기본적으로 비교법을 쓰든지 아니면 대입법을 쓰든지 차수부터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수고 차수 나왔으니까 얘는 차수 확인할 필요 없고 아까 그 문제는 차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런 틀을 갖고 있는 문제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연습만 한번 하고 나오면 바로 쓰고 넘어가라고 알려주는 거야. 공부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안 돼. 다음 1번도 선생님 많이 풀었던 문제야. 1번 아주 많이 풀었던 문제고 현재 요식을 통해서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줄게요. 사실 한 가지 방법도 충분히 다 해결이 마무리될 건데 선생님이 어떤 식의 방법을 주로 그 전에 많이 설명해 줬냐면 얘가 차수가 높으니 얘로 나눌라 보니까 너무 차수 거리감이 너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을 써라 이거죠.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얘를 얘로 가까이 가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라고요. 알겠죠? 근데 식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뭡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5개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면 10차가 있으면 요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준 식을 우리는 x 그냥 한번 쓰고 갈게요. 그냥 이거는 x의 10제곱을 묶어내면 x의 4제곱, 세제곱, 제곱, x 플러스 1까지 쓰면 얘가 추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x의 10제곱을 써야 되고 우리는 이 식에다가 뭘 곱하면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5제곱 마이너스 1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x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x 10제곱 조금 전에 마이너스 x 10제곱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1 쓰고 남는 거 쓰면 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식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요걸 이거 한번 써주면 마무리가 됐겠어요. 이게 소수령이니까 이걸 안 쓰면 소수령이 조금 선생님 요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결론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 x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1차식에 인수가 있다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뒤쪽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지워버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fx라는 식을 얘로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네요. 그렇지? 나머지가 몇 차야? 3차가 되겠죠. 3차. 그렇지?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허수입니다. 허수. 걔를 뭐라 놓냐면 오메가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오메가 5제곱은 1이 되는 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자? 오메가를 집어넣자 이거야. 위에 식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f 오메가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제곱 1이니까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래 되고 얘가 얼마가 돼서 다시 0이 돼서 오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른쪽 식은 지금 3차. 여기서 A, B, C, D는 실수. 그러니까 오른쪽 식에다도 오메가를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지금 뭐만 남았다 지금? 사라져야 되고 사라지고 얘만 남았다 이 말이죠. 얘도 없고. 알겠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 X가 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요 풀이가 지금 최근 문제 기출문제 보니까 몇 문제가 나와서 요 풀이가 좀 더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요 최근에 요 풀이 안 쓰거든 잘. 안 쓰는데 뭐 문제 중에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는 딱 첫 번째 식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어요? 첫 번째 식 쓰고 안 되면 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연습을 좀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뭐 다 안 할 거고 자 3번 3번을 보면 우리가 다항식의 예를 풀었으니까 이거 항등식이네요. 항등식은 당연히 뭐하다? 뭐한다? 양쪽을 비교할 수 있고 가장 먼저는 가장 높은 차와 가장 낮은 차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가장 높은 차는 몇 차입니까? 18차 18차 개수는 알아낼 수 있어요. 얘는 뭐야? 3의 6제곱. 얘는 가장 낮은 차가 몇 차입니까? 6차. 6차 가장 낮은 차는 얘는 그럼 5차까지는 없네. 0번부터 5번까지는 0이야. 0, 0. 5번까지는 0이야. 알겠어요? 물론 얘를 이렇게 쓰면 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x에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2 해서 6제곱 6제곱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잘 보일 수는 있어요. 6차가 있고 얘는 12차부터 0차까지. 됐어요? 그러면 6차 개수는 여기서 알아낼 것은 뭐야? a6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의 6제곱 2의 6제곱 요거는 알아놓고 가야겠죠. 나머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지금 홀수 번째만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홀수 번째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앞부분 신경 쓸 필요 없죠. 0이니까 홀수 여기다 1, 3, 5 넣어도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7번. 자 7번은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 문자가 많으니까 복잡해요. 문자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문제가 시킨 대로 좀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문제가 뭘 시키고 있냐면 x에 관한 식이 a라 나왔고 y에 관한 식이 b라 나왔어요. 그리고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으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y분의 1의 제곱을 하면 4가 되는데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사라졌네요. 남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좀 진행이 안 되니 이놈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xy분의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문제식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좀 눈에 보이는데 xy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xy를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지? 하나의 형태는 지금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그럼 요 식에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자?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정리를 하자 이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보이게.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1 여기까지 알아냈네요. 하나는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현재 우리는 x제곱 y제곱이 나왔지 xy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효민아 뒤통수 때려 저런 식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너지 그럼. 어디 갔다 왔어? 보고 있었어? 뭐 XY 내가 어떻게 찾는다 했어? 이건 X제곱 Y제곱이잖아. XY를 찾으러 간다니까. X제곱 Y제곱 구했어? X제곱 Y제곱 구했는데 XY는 아직 못 구했단 말이야. 그러지? 그럼 XY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XY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 식에서 얘를 곱해야지 나오겠지 형태상.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식 등장했고 얘는 지금 xy로 통분하면 xy 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했던 0이네 이거. 0
뭐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네. A, B네요. 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내용이 문제가 좀 알려준 대로 좀 가다 보니까 등장을 시킨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답답하다 싶으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이식.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첫 번째가 곱하기입니다. 보통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는 곱셈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덧셈 뺄셈이에요. 실은 나눗셈 많이 힘들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냐면 제곱을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제곱을 더하는 거 한참 멀리 갈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 했는데 답이 나와야 어느 정도 흐름이 결정이 돼야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